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3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은 중국과 이란,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 등 5개 국가를 거친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빌 파스크렐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나돌면서 아시안들이 차별을 받고 상권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원이 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족한 위생용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항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30명을 넘겼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주와 워싱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고 이들을 포함해 감염자가 230명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한 주도 21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날 새로운 코로나19 환자 11명이 나오면서 총 감염자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1명은 뉴욕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11명은 모두 맨하튼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변호사와 접촉한 사람들로 이 중 5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최소 4,000명이 집에 머무는 예방적 격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와 가까이 지냈거나 코로나 발생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뒤 아직 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3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고 인디애나주에서도 첫 추정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톰 울프 주지사도 처음으로 주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워싱턴주에서는 에버그린 헬스 병원이 병원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가 11명이라고 밝히면서 전체 사망자가 최소 1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은 중국과 이란, 이탈리아와 한국, 일본 등 5개 국가를 거친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일단은 뉴욕시 거주자에게 적용되지만 뉴저지 등 동일 생활 권력을 가진 다른 지방정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뉴요커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뉴요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고 연방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5개국을 거론하면서 뉴욕시 보건국은 이들 국가에서 되돌아오는 뉴요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 등 4개국으로부터 귀국한 뉴욕 경찰 소속 경관 4명이 관할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의 경찰은 별도의 증상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 일대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명의 환자가 나왔고 뉴욕주 전체적으로는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현재 2,773명의 뉴욕 시민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방정부에 더 많은 진단키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권고 조치는 기본적으로 관할 뉴욕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접한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 뉴욕주 롱아일랜드까지 사실상 동일 생활권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방정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빌 파스크렐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연료는 상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까지 나돌면서 아시안들이 차별을 받고 상권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파스크렐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최근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나돌고 그로 인해 아시안들이 차별받고 상권이 위협받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I've just seen a couple of incidents where people were attacked
because they were Asian. That is a hate crime. 파스크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은 제한된 개인 접촉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위험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로서 심각하게 우려할 것 없이 평상시처럼 생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working on getting enough proper masks as people get to that point and we need them. I don't think there's any necessity to walk the streets with a mask on. Not the town of Palisades Park, right? 오늘 거리 회견에는 크리스 펠팍 시장과 시의원들 그리고 주요 한인 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건강한 한인 사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monthly meeting 이런 gathering을 해가지고 우리 애로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포커스해서 미팅을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고. 파스크렐 의원은 회견 후 한인 식당을 직접 방문해 식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식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견장에는 한인 미디어뿐 아니라 주요 언론들도 대거 참여해 최근 코로나 이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상원이 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 이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상원이 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의회에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 이상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상원이 이날 표결에서 찬성 96대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표는 공화당 중진인 랜드폴 상원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폴 의원은 먼저 다른 곳에서 연방 지출을 줄이지 않고 돈을 쓰는 것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상원 표결은 전날 하원에서도 415대 2의 압도적인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 이 예산을 초당적으로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긴급 예산 가운데 백신과 진단 검사 키트, 치료법의 연구 개발에 3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고 바이러스 예방과 대비, 발병 대응에 관한 공중 보건 활동에 22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연방 및 주 지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2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되고 해외 바이러스 퇴치 지원에 13억 달러가 쓰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약품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방 공중보건기관이 이를 전달하는 명목으로 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지역 보건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등의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상원이 송부한 이 긴급 예산 법안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인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부족한 위생용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한인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오전 지역 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회는 먼저 한인들 사이에 나도는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 가짜뉴스 배포는 범죄 행위고 어려운 한인 상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학부모들 사이에 뉴저지 확진자가 리치필드를 다녀갔다는 거짓 정보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공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세정제, 마스크 등 현재 부족한 물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네일협회는 손 세정제를 직접 제작해 한인회와 상록회 등 한인단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30갤런 소형 용기로 1,000개 정도를 먼저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이 손세정제 알코올을 저희가 30갤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온스짜리 병에 담아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록회나 노인협회나 한인회에 저희가 그 기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교회 예배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 예배만 진행하고 나머지 예배나 모임은 대부분 취소한 상태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좀 대형 교회 중심으로는 주일 예배를 제외한 작은 모임들은 좀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는 코로나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뉴저지 한라인 전화 800-222-1222나 뉴저지 한인회 201-945-9456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뉴욕과 인천 노선의 밤 비행기 운항을 전면 중단합니다.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한시적 간편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적 항공사들의 밤 비행기 운항 중단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5일 대한항공 뉴욕 지점에 따르면 3월 6일부터 4월 26일 매일 0시 50분에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 K086편 운항이 전면 중단됩니다. 대한항공은 당초 이달 29일까지 기존 368석 규모의 기종에서 291석 규모 기종으로 변경한 후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밤 비행기 운항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간편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뉴욕 인천 노선은 3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매일 오후 1시에 출발하는 K082편 낮비행기 한 편만 운항합니다. 낮비행기 기종은 변경 없이 407석 규모의 A380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보스턴 인천 노선도 3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운항이 중단됩니다. 당초에는 기존 주 5회 운항하던 보스턴 인천 노선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 3회로 간편할 계획이었지만 전면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매일 0시 35분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 밤 비행기편 운항을 중단합니다. 간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노선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해당 기간 예약 고객에는 본사와 협의해 전액 환불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최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보다 인종 혐오 정서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또다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종 혐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인종차별을 중단하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아시안이 증오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또다시 인종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일 페이스북 도리스 계정을 통해 확산된 한 동영상에는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근처에 서 있는 아시안 남성에게 저리로 떨어지라며 수차례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안 남성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일어서서 같은 칸에 있는 승객들에게 이 남성에게 나에서 떨어지라고 말하라며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칸의 승객들도 이를 무시하자 자신의 공기 방향제를 들고 와 동양인 남성을 향해 마구 분사하고 떨어지라며 수차례 외쳤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는 아시안 여성이 흑인 남성을 향해 이 남자가 왜 움직여야 하냐고 말하며 결국 아시안 남성을 데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동영상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고 12만 번 이상이 공유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다며 아시아계 뉴요커에 대한 차별을 지금 당장 멈추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뒤이어 MTA 공식 트위터 계정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을 소개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을 꼽으며 이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슈퍼 화요일에서 대승을 거둔 후 여론조사에서도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앞서고 있습니다. 4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샌더스 의원을 13%포인트 차로 역전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슈퍼 화요일 직후인 지난 4일부터 5일 민주당원 5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5%, 버니 샌더스 의원은 32%의 지지를 받으면서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서 9일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11%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앞선 바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 이후 24%포인트나 역전된 셈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4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진 슈퍼 화요일인 지난 3일 10개 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완승을 거뒀고 메인과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주에서도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층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샌더스 의원도 적지 않은 흑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슈퍼 화요일에서 바이든은 흑인 유권자표의 3분의 1을 가져갔고 그 결과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는 54%가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샌더스가 이길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25%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의원은 다른 주자 중 누구를 지지할지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환자는 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확진자 4명 모두 코로나19 위험 국가인 이탈리아를 여행한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격리 조치된 상태며 보건당국은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2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노숙자들 간의 전염을 막기 위해 길거리에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사재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제는 화장지와 물, 쌀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치노일스의 한 코스코 매장에는 물과 화장지, 청소 제품 등 생필품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경찰 인력이 배치되기까지 했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일대 대형 할인 매장과 약국 체인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생필품 등은 진열대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재고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또 일부 한인 마켓 역시 무더기로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패닉 바잉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역시 지난 주말 뉴욕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필품 대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광자락 시간제가 돌아오는 일요일 8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침이 1시간 앞당겨지면서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조정됩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인위적으로 시계 바늘을 돌려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 무선 네트워크에 연동된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표준시가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1일 해제됩니다. 5일 뉴욕 한국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이번 주 수업에 대해 휴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필드에 위치한 뉴저지 훈민학당 한국학교도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이던 봄학기의 운영을 다음 주 1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도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과 불복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명부 조회용 PC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명부 누락자 등재 신청은 1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신임 이사장에 박동규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2월 정기 이사회를 열어 3년 동안 이사장을 맡아온 최영수 변호사의 임기를 종료하고 박동규 변호사를 이사장에 새롭게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시민참여센터에서 6년 동안 이사로 참여했고 3년 동안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법률 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바람이 불고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점차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